대한민국 60만 장병을 위해 우리가 왔다. 정부의 모든 고민 우리가 해결합니다. 인권 고민이 있다면 우리를 찾아주세요. 인권 어벤져스. 여기는 행복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일주일이 7초 같아요. 뭐 했어요? 일주일 동안. 뭐 쇼핑도 하고, 방송도 하고, 여행도 갔다 오고요. 어디 갔다 왔어요? 아니 뭐 가까운데 그냥 근교, 서울 근교. 서울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좀 있으면은 요즘 자격증 많이 따잖아요. 네. 혹시 여러분도 뭐 갖고 있는 자격증 있으세요? 자격증. 저 운전면허. 운전면허 있죠. 맞아요. 운전면허 운전면허. 제가 또 에고. 전자조판 기능사 자격증. 전자조판 기능사. 조판이요? 네. 약간 인쇄. 전자로 이렇게. 조판. 제 인쇄과 나와서. 신기하다. 고등학교. 저는 진짜 진지하게 한식 조리사 자격증. 요생남이셨어요? 아니 따고 싶다고요. 요리를 하나도 못해서 와이프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좀 이렇게 차려주고 싶은데 사랑꾼. 한식을 또 좋아하고. 따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그 강아지 미용. 미용 자격증 정말 따고 싶어요. 저는 용접 기능사 자격증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용접. 옛날에 이렇게 좀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김대희 MC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한식조리사 따고 싶어요. 왜 따라하세요? 따라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와이프한테 요리를 좀 해주고 싶어서. 맞다. 요리 다 해주신다고. 예. 사실 동두천 문화센터에 가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우리 주부님들과 함께 나란히 수강생이 나란히 하고. 남자분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좀 제한됐었습니다.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 동두천 시장님께 다시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육군 첫 드론 운용 정비 특기병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들 특기병들은 모두 사회에서 초경량 무인 장치 조정자, 그러니까 무인 멀티콥터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요. 근데 군대에서 특별히 드론을 이렇게 사용할 일이 많은가요? 저는 보통 이제 야외 촬영이나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 이럴 때만 맞아요. 봤는데 군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이제 앞으로 이제 드론봇 전투단이나 야전 부대에서 최첨단 이제 적 표적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핵심 표적을 타격하거나 공중 재보급 그리고 위험 지역 정찰 그리고 적 위협 제거 작전 부대 지휘 통제 보장 같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네. 새로운 훈련인데 도전하시는 분들 정말 응원을 하고 싶고요. 박수를 정말 많이 보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특기병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장병들의 인권 고민 상담소 비행소 오픈합니다. 전 여친들이 복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사실 내 담배 피고 있으면 행복하니. 대박. 김일성 주석의 사진을.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자, 그래서 오늘의 인권 주제는 죄인도 말할 권리입니다. 비행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자, 오늘 비행소 주제는 적은 가까이에 있다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강한 장병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한 적은 대체 누굴지 첫 번째 고민부터 확인해보죠. 누나가 자꾸 제 롱패딩을 팔려고 해서 나가서 입고 싶은데 제가 겨울이 지나고 전역을 해서 누나가 롱패딩 필요 없지 않냐 해서 지금 팔려고 저한테는 안 판다고는 하는데 그게 좀 걱정됩니다. 분명 누나가 안 판다고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된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장병도 이제 무서워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저희 동생 패딩이 분명히 이제 중고로 팔았을 때도 분명히 돈이 좀 되는 그렇죠. 고가 브랜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누나가 저런 계획을 유니크할 세우고 이렇게 말도 하는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브랜드가 약간 몽으로 시작하는 약간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몽글몽글한 거. 약간 몽글몽글. 그래요. 자라면서 형제 자매들끼리 옷으로 싸우는 거는 뭐 필수 코스인가 봐요. 맞아요. 특히 네. 자매들이 진짜 많이 싸우지 않나요? 장난 아니에요. 저 오늘 아침에도 촬영을 하러 나오는데 근데 갑자기 동생 보더니 너 어제 내 옷 입었냐? 이러는 거예요. 잠에서 깨지도 않았는데 처음 얼굴 보자마자 잘 잤어가 아니라 너 어제 내 패딩 입었냐? 이래서 안 입었다고! 이러다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가는데. 진짜 안 입었어요? 네. 입었어요. 정말 오히려 그런
이러니까 더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군요. 안 입었다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화를 냈더니 입었네 이러고 하더라고요. 알아요. 정말 많이 싸웁니다. 그래요. 근데 진짜 열받을 때가 저도 동생이랑 8살 차이 나서 한동안 옷을 같이 못 입다가 이 녀석이 저랑 이제 체격이 비슷해지면서 자꾸 내 옷을 가져가요. 근데 제일 열받을 때가 딱 그 다음날 어떻게 입어야지 딱 맞춰서 그렇지. 코디를 딱 해놨는데 맞아요. 그중 가장 핵심 아이템 하나를 딱 빼가지고 몰래 입고 갔을 때 진짜 열받죠.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이러면 차라리 이럴 거면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 남동생을 안 줬을까.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뭐 성별이 다르면 옷 갖고 싸울 일은 없겠죠?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남매인데 여동생이 좀 크게 옷을 입는다고 제 옷을 막 입고 그랬었어요. 그 옷 욕심 되게 많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옷가게 사장이 돼서 옷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말 나온 김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양심 고백 한번 해보죠. 형제자매의 물건을 망가뜨렸거나 몰래 지금 사연처럼 팔아놓고 얘기 안 했다. 저는 언니가 너무 미워서 언니의 그 소중한 옷들을 제 친구들한테 무료 나눔을 받지도 않고 기부를 했어요? 예, 무료 나눔을 했었었는데 엄마한테 혼나라고 이걸 아직까지 안 들키고 있었는데 오늘 방송을 위해서 오늘 들키는 날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동생이 아끼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었는데 네. 제가 쓰다가 떨어뜨려서 부서졌어요. 그럼 모른 척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그랬다. 양심 고백. 또 슬퍼를. 자 이제 양심 고백까지 들었습니다. 자, 고민을 좀 해결을 해볼까요? 네. 어떻게 하면은 누나의 그 나쁜 손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딜을 해야 됩니다. 네, 휴가 때 나가서 누나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숨겨놓고 오는 거예요. 누나의 물건. 네. 그럼 일단 다음 휴가 때까지는 그 롱패딩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누나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누나가 좀 욱하는 성격이라면은 롱패딩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팔 수도 있어요. 옷장을 통째로 아니면 내가 아끼는 막 컴퓨터부터 다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롱패딩 하나 남기고 다 팔아. 롱패딩만 안 팔아. 롱패딩 팔지 말래네 네. 하면서. 오, 그럴 무섭다.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제가 뭐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문서예요. 네. 뭐든지 중요하죠. 문서로 남겨줘. 맞아요. 각서를 받으면 돼요. 내 물건을 허락 없이 처리할 경우 롱패딩의 10배 가격을 배상한다. 이렇게 딱 적어서 지장 찍고 네, 사인하고 네, 뭐든지 페이퍼로 남겨야 뒤탈이 없습니다. 누나한테. 그리고 양신고 씨가 이번에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야, 이 질문을 사전 취재를 할 때 엄마한테 일러라. 야, 항상 신고하더니 이번엔 누나도 신고하게. 사실쟁이네요. 외아들이라서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집에서는 어머니가 가장 큰 처벌권을 가지고 있으실 테니까 어머니한테 신고를 하시면 마음의 편지. 그렇죠. 어머니한테 마음의 편지를 이야기하면 어머니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나와 협상을 하든가 누나보다 높은 권력자의 힘을 빌리든가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고 제대한 뒤에도 롱패동이래. 롱패동 무사한지 꼭 알려주세동. 저에게는 입대 전부터 사귄 예쁘고 착하고 귀엽고 저에게도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지극정성이냐면 지난 1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말마다 면회를 오고 있거든요. 정말 고맙죠. 정말 세상에 이런 여친이 없다고 다들 부러워하죠. 그런데 군 생활을 1년쯤 하다 보니까 가끔은 주말에 혼자 쉬고 싶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여친에게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요즘 연기 수업 봤더니 누가 봐도 남자네요. 진짜 난 남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눈을 감고 들었는데 네, 아니 근데 정말 나쁜 남자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얼마나 이 얘기를 여자친구가 직접적으로 들으면 서운하겠어요. 서운하죠. 서운하지. 근데 여자친구분도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정말 보고 싶어서 오는 건데 진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번 조금 고민을 해결을 하지 말고 고민을 더 드리고 싶네요. 혼나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른 장면에 들으면 욕할 고민입니다. 오. 사실 고민의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자친구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자친구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그 015B에 오래된 연인이라는 노래가 생각났어요. 너무 건강하네요. 주말이 되면 의무감으로 면회를 오고 아이고. 이러지 않을까. 노래의 결사. 지금 위태롭습니다. 어떻게
혹시 이거 준비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너무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누군가 가져가도 저는 얼마든지 양보하겠어요. 지금 식은땀 나거든요. 아니. 지금 눈물이 맺히셨어요. 욕심 안 납니다. 근데 입대한 지 1년 정도 되면 군대 이제 또 적응도 되고, 군대 이제 안에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 주말에는 같이 외출도 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입장에서 군인의 마음도 이해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밀린 빨래도 해야죠. 맞아. 또 빨래하고 말려야지. 머리도 잘라야지. 손톱도 깎아야지. 아이고. 뭐 남자친구의 위생을 위해서라도 여자친구가 뭐 한 주 정도는 뭐 격주라든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남자와 여자와 생각이 정말 이렇게 다르네요. 그럼 현재 곰신 예비 곰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회를 언제 몇 번 오면 좋을지 좀 부담스럽지 않을지 한번 기준을 정해주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병은 사실 갓 입대해가지고 이제 좀 관심과 사랑이 많이 좀 부둥부둥 해줘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월 1회 정도 가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 일병 정도 되면 이제 그래도 휴가를 어느 정도 나가고 부대 내에서 사귄 사람들하고 외출도 해야 되고 하니까 분기에 1회 정도. 상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휴가도 한참 많이 나갔다 왔고 이제 사회 이제 미련이 좀 많이 떨어졌을 시기예요. 네, 그래서 단기 1회. 그다음 병장은 사실 이제 이때쯤 되면 귀찮아. 귀찮으니까 이제 저녁 전에 조심히 일단 나와라. 그런 의미에서 저녁 전 1회. 네, 좀 많이 공감이 가요. 네, 진짜 이 저때 정도. 그 선임 중에 병장 중에는 휴가를 줘도 반납하더라고요. 귀찮다고. 나가기가 귀찮다고 반납하는 선임도 봤어요. 근데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가 매주 면회를 갔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걸 줄여야 되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앞으로 뭐 한 달에 한 번만 와, 2달에 한 번만 와. 어떻게 얘기해도 저는 상처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자주 면회 나가면은 조금 눈치를 주는데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요? 자주 나가면 막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눈치를 엄청 줬어요. 일단 좀 현실적으로 대답을 좀 드리자면 주말에 만약에 맨날 면회를 오게 되면 사실상 제한된다는 사실을 정말 팩트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면회를 감으로써 나 대신에 누군가는 근무에 편성이 되거나 내가 면회를 감으로써 누군가 다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대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조금만 좀 격주 단위로 또는 월 1회만 와달라고 여자친구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그럼 나한테는 배려 안 해줘? 이러면요. 맞아요. 제대 후에 맞아요. 제대 후에 당신만을 위해서 평소에 배려하며 살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이유를 말해도 여자친구한테 매주 오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삐지거든요. 네. 뭐 데이트도 맨날 똑같은 걸 하면 지겹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면회를 하니까 지루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면회를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면회장에서 면회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 부대에서는 이제 외출을 좀 보내주면서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밖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부대 근처에 있는 수 맛집이라든지 뭐 약간 관광지 같은 데를 탐방하면서 뭐 입도 즐겁고 데이트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아예 그냥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의 친구들 있죠. 네. 그 여사친들 쭉 같이 오라고 해서 이제 생활관 동기들이랑 같이 면회를 나가서 다 같이 노는 거죠. 다 같이.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다 같이 뭐 사람 많을수록 재밌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여자친구 올 때마다 면회 올 때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뭐 여자친구랑 만난 지 222일 되는 날, 그다음 우리가 뭐 첫 뽀뽀한 지 뭐 얼마 되는 날, 뭐 우리가 여행한 지 얼마 되는 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내 옆에 이제 있어준 여자친구가 정말 감사하게 여길 겁니다. 뭐 여자친구를 설득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면회를 좀 색다르게 바꿔보셔도 되는데 저는 딱 한마디만 할게요.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이 말 너무 진짜 알아요. 맞아요. 빨리 다음 거면 너무 네, 세 번째 문제 왔습니다. 아니 뭐지? 보셨죠? 선임 얼굴만 봐도 이렇게 즐거운데 저게요? 주변 사람들한테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게 웃겨요? 대위요. 저희 선임이 이래요. 아니 근데 정말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어느 포인트가 웃긴 거예요? 아니면 저분이 원래 웃음이 많은 분일 그럴 수도 있죠. 코드가 맞는 거지. 후배 중에 정말 웃음이 많은 후배가 안영미였어.
안영미 씨는 뭐만 해도 그냥 웃어요. 빵빵 터져요. 예. 그래서 저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선임이 재밌는 사람이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고민인 거죠? 평소에는 뭐 화난 사람보다는 웃긴 사람이 좋잖아요. 네. 근데 저런 유형의 친구들이 개그 욕심이 있어서 진지한 상황에서 웃기면 안 되는 상황에서 웃기는 걸 더 희열을 느낀단 말이에요. 훈련받거나 특히 점호할 때. 맞아요. 점호할 때 맞은편에 있는 후임을 표정이라던가 이런 걸로 웃겨놓고 일직사원한테 혼나고 있을 때 자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표정을 이렇게 서 있고 이런 거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절대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일 때 그럴 때 웃음이 터지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케이스의 최고는 장례식장. 네. 김경민 선배라고. 알죠. 왜 항상 동물옷 호기심 천국. 예, 호기심적으로 왜 동물옷 따로 막 이런 항상 그런 옷을 평상시에도 입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장례식장에 그 옷을 입고 일하다가 그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인형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어떻게. 그리고 홍록기 선배는 디제잉 일을 하고 끝나고 바로 왔는데 완전 빨간색 뱀 가죽 그 옷 있죠. 네, 뱀피. 그래서 뭐 다들 막 웃음을 꽉 참은 적도 있고. 저도 한번 그 예절도 잘 모르고 그럴 때 갔는데 이렇게 꽃이 있잖아요. 국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드리고 이렇게 묵념을 하거나 절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몰라가지고 상주분께 드렸거든요. 꽃을. 아니 몰랐지. 상주분께 드렸는데 그 옆에 서 계신 분들이 다 너무 와, 어떡해요, 진짜요? 되게 좀 몰라가지고. 저는 비보이형 장례식장 갔다가 일단 검은 옷이 없어요. 다 막 노란 티, 파란 티, 빨간색 막 그렇게 있는데 저기서 드레드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딱 놓고 여기까지 오는데 장례식장에. 진짜. 다 참는데 죽을 뻔했어요. 한 명 터졌는데 그래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이해해 주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훈련소 있을 때 얘긴데 이제 직모들 중에 진짜 빳빳한 강철모들 있잖아요. 있죠. 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모자를 쓰면 옆머리가 푹 눌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기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동기 중에 일과정렬할 때 모자를 쓰고 일과정렬하는데 삐져나오고 카레 빵맨처럼 이렇게 얼굴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서면 진짜 그 모습을 보고 웃음 참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뭐 김대희 씨 같은 경우는 매주 공개 코미디 무대를 서시잖아요. 네. 얼굴만 봐도 웃길 것 같은데 어떻게 참아요? 맞아. 와, 진짜. 그럴 땐 머릿속으로 출연료를 생각해요. 싹 가지고 현실적이다. 벌어야 돼. 웃음을 참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 조인성 씨를 따라 하시면 돼요. 기억나십니까? 발리에서 생긴 일? 주먹을 넣으세요. 간단하죠? 근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좀 웃으면 안 되나요? 참으면 병되니까 그냥 마음껏 웃으세요.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니면 네. 그냥 웃으세요.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우리도 뭐 크게 한번 웃고 가죠. 네. 아이고 배야. 자, 이렇게 고민 있는 장면 여러분들 혼자 끙끙대지 말고 뭐든지 저희 행운기 SNS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비행쇼는 적은 가까이에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인권 상담 고민 들어볼까요? 네, 이번 사연 속 장병의 적은 정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일단 고민을 한번 들어보시죠. Ayy, Sleepy the sensation. Ayy, Sleepy the sensation. Sleepy the sensation. Sleepy the sensation. 얼마 전 저는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반입하여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촉발된 경위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친구가 제가 휴대폰을 부대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징계 처분서를 위원회 개최 고작 2일 전에 받았고 징계위원회는 일과 시간 이후에 개최되었으며 정작 징계위원회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게 하더라고요.
현재 영창 처분이 의결된 상황인데 제 의견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받게 된 처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야. 일단은 잘못을 했네요. 네. 허락도 없이 휴대폰을 부대로 들고 들어간 것 자체가 큰 잘못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허가받지 않은 정보통신 장비 반입 같은 경우는 보안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반입한 과정에서 적발이 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휴가 제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고요. 실제 이제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 사용 기간이 어떤 내용에 따라서 영창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례는 잘못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 불만이 있다.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인권 주제는 죄인도 말할 권리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포인트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친구가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 여자친구에게 약간 잘못해가지고 그거를 복수하려고 전 여친의 친구가 신고를 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장병이 부대 안에서 몰래 계속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톡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전 여자친구는 이 친구가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휴대폰을 부대에서 갖고 자기랑 통화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대신 신고한 게 아닌가. 그렇죠. 또, 또 생각해보면 얼마나 안 좋게 헤어졌으면 전 여자친구의 친구가 신고를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군인 남친한테 안 좋게 좀 차이고 나쁜 마음 먹고 전 여친들이 복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어때요? 실제로 제가 직접 겪은 사례는 이제 금연 포상인데요. 6개월 동안 금연한 병사가 포상역을 나가서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부대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사실 얘 담배 피고 있으면 행복하니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그 친구의 남은 1년 동안의 남은 포상영어를 제가 제안했던 적이 있어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의무대 데려가서 실제로 금연검사 해보니까는 흡연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좀 그래서 교육을 줬죠. 있을 때 잘해라. 안영 씨 말씀처럼. 네. 제가 들었던 최고 사건은 한창 이제 남북 관계의 갈등이 첨예할 때 이제 헤어진 여자친구분이 이제 부대로 김일성 주석의 사진을 액자에 넣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 한번 부대가 완전 발칵 야, 그 이유가 뭐죠? 심각하네. 대박이다. 되게 안 좋게 헤어졌나 봐. 그냥 헤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심각하다. 아, 근데 군인이 아닌 외부 사람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아, 가능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방 헬프콜이라든지 군 인권과에서 국방부 인권과나 각군본부 인권과에서 운영하는 인권 상담 시스템도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접속하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병들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친구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대신 신고해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주로 어떤 부분을 신고를 하시냐면 보통 이제 탈모 보행이라든지 용사들이 휴가나 아니면 보통 출타 중에 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걸 내용을 신고해서 보내주는 경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민원을 해당 부대로 보내고 해당 부대에서는 그 민원에 따라서 징계를 또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몰래 휴대폰을 반입한 거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이제 그럴 일이 없다는 거는 다 아시죠? 네. 잠시만요. 뭘 준비하셨나? 뭐야? 아니 녹화장에 어머나. 시국이 어느 때인데? 이 벨소리예요? 시국이 어느 때인데? 여보세요? 와.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휴대폰 시국이 올해부터 달라졌다고요? 타이밍도 하나 하고. 네, 시국 도우미들이 설명해 주세요. 작년 4월부터 우리 장병들의 개인 휴대폰 사용이 몇몇 부대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드디어 올해 4월에는 6회공 해병대를 포함해서 시범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예로운 7월부터 전부대로 확대될 계획인데 이제 모든 군인이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대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세상에. 잘 됐다. 이 정책이 이제 시행되면서 이제 관련 지침이라든지 규정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보통 평일 시간대 같은 경우는 일과 이후 이제 휴식을 취하는 보통 오후 6시부터 점호 전까지, 즉 저녁 10시 정도까지가 되겠죠. 휴일 같은 경우는 보통 점호 이후 오전 8시부터 오후 저녁 점호 전인 10시까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장소도 조금 제한적인데요. 군사 보안이 침해되지 않는 지역, 예를 들어서 생활관이라든지 도서관 같은 곳에서 제한적인 부분에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사용하는 부분도 녹음기라든지 카메라 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는 이런 카메라나 녹음기 기능을 자체적으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거에 불과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국방부에서 향후 그 앱을 차단하는 기능을 설치하도록 이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개인 휴대폰 네. 휴대가 가능하네.
네. 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전부.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와서 일과 시간, 휴식 시간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전화도 됩니까? 네, 간부들처럼 전화도 되고 문자. 해외 전화도 되고. 그건 이제 본인이 예를 영상 통화 정도만 제한될 뿐이지 통화라든지 그런 건 본인의 부담에 대한 거니까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어디야? 나 군대? 어디야? 나 군대? 네, 그럴 수 있죠. 양본부관님하고 우중이 우리 우유경 중위님이 속한 부대가 작년부터 개인 휴대전화 사용 시범 부대였잖아요. 네. 몇 달 동안 시범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우려했던 거랑 달리 이제 용사들 마음의 편지를 카톡으로 받아서 오히려 소통이 잘 돼서 좋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또 이제 생활관 단위가 이제 동기제 생활관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일과 시간 이후에는 소대 단위로 뭔가 단결력이 강조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제 소대 단톡방이 활성화되면서 공유하는 게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실제 언론 보도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사용 실태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됐었는데 용사들이 휴식 시간 이후에 보통 원래 할 수 있었던 게 운동이라든지 싸지방 이용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약간 그런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휴식권에 대한 방법이 더 넓어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 서로 간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그런 충돌도 많이 사라지게 되는 오히려 그런 그렇겠다. 좋은 장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야, 이제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전부대로 확대됐으니까 장병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최고죠. 반응들이 어마어마하죠. 어때요? 자, 그래서 오늘 설문조사는 부대에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오. 야, 저거는 설문조사 하면서도 기분 좋겠다. 행복할 것 같아요. 상상하면서, 그죠? 서핑해야지. 서핑해야지.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뜨고 써야지. 나는 사진 촬영은 하면 안 돼. 사진 촬영은 되지 않아. 하면 안 돼. 오, 사진 촬영을 붙일 것 같아. 자비 있는 부대다. 근데 셀카 이런 거 엄청 찍고 싶을 텐데. 고민, 아이고. 사진. 네, 인터넷 서핑 앱 썼는데 싸지방은 보통 자리가 차게 되면은 좀 일정 시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핸드폰은 개인별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없다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SNS 하는 거 선택했습니다. 인터넷 서핑을 해야지. 서핑? 서핑을 해야지. 친구들이랑 계속 연락을 유지해야 복학해서도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맞죠, 있으니까 맞죠. 연락을 더 하고 또 SNS를 더 자주 이용하는 게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유튜브 시청 제일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재밌는 영상도 많고 아마 군대에서 제일 필요한 시간 때우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 촬영에 사진 촬영에 붙였습니다. 이유는? 전역하고 나면은 추억에 남길 만한 건 사진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사진 촬영에 붙였습니다. 근데 사진 촬영이 가능해요? 뭐 특정 뭐 보이지만 않으면은 생활관에서 사진 정도. 오,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휴대전화를 하고 싶은 것 1위. 67.4%의 장병들이 인터넷 서핑을 선택해줬고요. 2위는 SNS 소통이었어요. 이 두 개의 결과를 보면 장병들이 바깥 소식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장병들이 부대 내에 있다 보면 자기는 군 안에 있는데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으니까 아마 그게 가장 답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병들 마음을 맞춰보라고 하는 사전에 취재해서 4명의 간부님 모두 틀리셨습니다. 네, 아직도 멀었네요. 4명 중 3명이 게임이 1위가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심지어 게임이 0표예요, 0표. 게임을 선택한 장병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가지고 있다 보면 또 게임으로 가지 않을까.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개인 휴대전화 운영을 시작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답답했던 게 사이와 떨어져서 이 갇혀 있다라는 그 강박관념이랄까 그게 심했는데 이제는 사이와 얼마 전에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곰신들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일이 거의 줄어들지 않을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많이 싶어서 줄어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찬성이네요. 자, 지금 시범 운영을 하는 12사단 장병들은 어떤가요? 휴대폰으로 뭘 가장 많이 하던가요? 가장 많이 보는 게 일단 동영상 시청, 특히 너튜브 시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장병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배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걸그룹 관련된 동영상 같은 경우들을 네네. 다양하게 시청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신이 나서 사용 규칙이 또 잘 안 지켜질까 봐 걱정인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말해주세요. 일단 아마 다들 장병들도 이미 통치가 됐기 때문에 보안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금 이제 새로운 이제 사적 지시 문화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제 와이파이 부분을 켜는 것 자체가 보안 위규에는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 건 알 텐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학창 시절에 뭐 와이파이 셔틀 같은 것도 들어봤을 거예요. 무제한 요금제를 한 친구한테 가입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테더링을 해서 그걸 사용하게 하는 일종의 이제 대신 데이터를 사용하는 약간 그런 부분도 일종의 사적 지시로서 부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네, 당연히 해서는 안 될 거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우려되는 거는 지금 처음 핸드폰을 사용하게 된 용사들은 사용하기 이전의 불편함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통제를 알아서 잘 따르고 있겠지만 이후에 핸드폰을 사용하게 될 미래 용사들은 군사 보안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한 상태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아,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메인 고민을 해결해 볼 텐데요. 우선 휴대전화를 반입한 잘못으로 징계위원회에 가게 된 장병이 절차와 진행이 부당했다고 보낸 고민 사연. 어떤 인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네, 우선 이제 징계위원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징계위원회 절차 과정을 살펴보면 당연히 규정에 따라 출석권, 진술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인의 진술이나 출석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사정이 없음에도 이런 권리 등을 보장하지 않은 조치는 헌법 제12조 1항에서 가리키는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불이익한 조치로서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잖아요. 벌은 받되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이제 벌을 받고 싶다 이건데 그러니까 절차에 불만이 있을 때 뭔가 조치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일단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항고라는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굉장히 본인에게 정당한 권리이고서 징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규정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휴대전화를 반입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니까 벌은 달게 받으시고 아마도 전 여친의 친구가 가장 미울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다면 신고한 그 친구한테 소소한 복수를 하는 건 어떨까요? 가장 확실한 건 난 행복하게 살고 있다거든요. 너와 헤어졌지만 난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면 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보여주면 되는데 이게 군대라는 특성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면 실현이 좀 힘드니까 여자 간부님들한테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하고 소심한 복수를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하고 여자 간부님들을 동원해서 해피하게 군 생활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찍어서 유치하다 내가 생각했을 네, 근데 이제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해졌겠다. SNS에 일일 3개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마구마구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보안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럼요. 자, 60만 국군 장병 여러분, 권리가 주어지면 그에 따른 의무도 함께 주어진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장병들의 개인 휴대폰 사용 소식을 듣고 댓글 어벤져스도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군대에서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된다면 확실히 단절됐다는 느낌은 사라질 것 같아요. 가족이나 친구의 응원을 자주 듣는다면 사기 진작에도 좋겠네요. 네. 그리고 나 때도 휴대폰 있었으면 여자친구랑 헤어질 일도 없었을 텐데 아유 이제 일말 상처는 옛날 말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단 한마디로 부러움을 표현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나 때는 휴대폰 없었으니까 상관없다. 군대에서도 없었고 그렇죠. 군대에서도 없었고 어디에도 없었고 휴대폰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삐삐는 있었는데 있어봤자 뭐. 자, 우리 댓글 어벤져스의 의견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고대하던 순간 노래하는 인권교관 김태형 교관의 노래와 오전 토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좀 마무리를 좀 하기 전에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자신의 권리를 알고 내가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자 해결책은 알아야 우리가 산다라고 해서 알아야 산다. 징계 절차든 보안 규정이든 본인이 알았으면 하는 게 일단 오늘의 해결책으로 좀 제시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박효신 씨의 돌아왔어요. 나왔다. 완전 똑같죠. 아니 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한데 박효신 씨의 좋은 사람이라는 노래를 한번 대변해서 불러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부르지 않았었어요? 그동안에는 흩어진 나날들하고 누레꽃을 불렀죠. 좋은 사람 예. 한 번 했는데. 좋은 사람 들은 것 같은데. 관련제를 한번 볼까요? 사나이로 태어나 할 일도 많다. 우리 우리는 스치고 지나가는 좋은 사람 사랑했었다면 헤어져도 슬픈 게 아니야. 휴대폰 반입했다고 왜 날 신고했었니? 나는 내게 너무 서운해.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사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느낌이 드네요. 아, 왜냐면 저 제보가 들어왔어요. 원래 커버의 노래를 준비를 했다가 자신이 없다고 갑자기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바로 바꿀 수 있어. 날로 먹었네요. 대단하세요. 자, 장병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행복이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60만 국군 장병들의 사기진작 프로젝트 전군의 소통 창구 만나고 싶은 자, 지난주부터 만나고 싶은 총 결산 그 1년간의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재밌었어요. 네. 수미 씨 오늘은 어떤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만나고 싶은 사연 신청자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가족 사연의 비율이 무려 60.4%였고요. 곰신의 사연은 33.3%더라고요. 여기서 특히 재미있었던 건 가족들 중에서 누나나 여동생의 사연은 10%였던 걸 비해서 남자 형제의 사연은 4%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야, 2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근데 네. 형제분들은 왜 그러셨습니까? 남자분들도 좀 남자들끼리 많이 아껴주자고요. 네, 브로맨스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지만요. 아무튼. 네, 오늘 만나고 싶은 그 후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 만나고 싶군을 통해 서프라이즈를 전달받은 53명의 주인공들이 과연 잘 지내고 있을지, 오! 네, 오, 야. 영상 편지 이후 어떻게 바뀌었을지 야, 재밌겠다. 꼭 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요. 만나고 싶은 그 후군요. 네. 정말 애틋한 사연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툰 한국말로 영상 편지 보내신 그 중국인 아버님들. 아, 기억나네요. 맞아요. 브라질에서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또 군대를 갔던 장병도 있었고 맞아요. 궁금한 가족이 너무 많은데요. 저는 특히 왜 그분들 기억나세요? 요양원 화재 때 어르신들 구하는 장병들. 또 그리고 바다에 빠진 시민 구하는 장병들.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과연 여러분께서 생각한 그분들이 나와주셨을지 그들의 근황이 정말 궁금한데요. 만나고 싶군 그 후! 과연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일지 만나볼까요? 만나고 싶군! 야. 야, 대박. 아. 이게 돌아가는 사수 보조해주는 역할로 제가 직접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나타내는 숫자 키워드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볼 거예요. 김웅. 일어나! 일어나요! 아, 어쩔 수 없이. 그게 뭐지? 이렇게. 군대에서의 생활이 또 하나의 너 인생에 있어 아빠는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 사회생활에서의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번 군대 생활이 너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 이상. 오, 찾아왔어요. 과연 혹시 저희 김웅 일병 생활관이 어디 있나요? 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아직 일병이군요. 그때는 일병이었죠. 김웅 일병 맞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웅 일병 맞죠? 아, 네, 맞아요. 지금은 이제 상병입니다. 아, 상병이에요? 아, 지금 상병. 오. 웅아, 잘 지내고 있지? 얼마 전에 웅이가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전문하사라는 말을 꺼냈을 때 당황스럽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네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아빠는 그 전에 너한테 얘기했던 너 인생에 있어서 어떤 변곡점이자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아빠는 생각을 한다. 되지 않을까. 터닝 포인트 상당히 좋아하세요. 아빠가 언제나 널 곁에서 응원할게. 내 동반자가 돼주마. 안녕. 잘 지내. 그 속에서 이제 경험도 쌓고 뭐 생각 달라지는 것도 많고 그런 의미에서 좀 군대라는 곳이 저한테 정말로 큰 변곡점이 된 것 같습니다. 군대 와서는 매일매일 전화를 하고 매일매일 전화할 때마다 사랑한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꼭 가능할 때는 항상 전화를 해서 어머니든 아버지든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화할게. 사랑해. 사랑해. 알았어. 어렸을 때는 아버지랑도 자주 트러블도 많고 해서 몰랐는데 이제 군대 와서 아버지 마음도 많이 느끼게 되고 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제 삶의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제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계속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싶습니다. 여행도 가고 저희 가족 특히 저랑 아버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신 항공기 관계자 여러분과 촬영팀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만나고 싶군의 수민 누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두는구나. 그만두는구나. 왜 그러세요? 확실히 군대 밥을 더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일병일 때와 이제 상병이 되고 이 변화가 있어요. 네. 의젓해졌네. 맞아요. 여유가 보이고. 돈독한 부자지간의 모습도 보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한단 말이 어색했는데 이젠 자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뿌듯하고 이게 왜냐면 아들 입장에서는 애정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심지어 지금 매일 들어서 지겨울 정도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여기 계신 장병분들은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 게 언제쯤인가요? 뭐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저는 약간 살가운 캐릭터라서 전화나 문자 끝에 항상 사랑한다. 진짜요? 전화로도? 네. 말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통화도. 저도요. 저는 좀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좀 슬픈 내용이라 좀 말할까 망설였는데요. 2013년도 2월 25일 6.25 전쟁 기념일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임종을 지켜보면서 마지막으로 그때 한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기일 때마다 이제 그런 말을 전달해두고 있는데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이제 좀 아버님이 이제 올해 2월 25일이 되면은 다시 또 그 말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결혼 전에는 부모님한테 별말 아닌데 사랑한다는 말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쑥스럽고 그냥 그래서 거의 안 하다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부모님한테 전화 통화할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진짜요? 나는 뭐 표정 안 할 거야. 되게 놀라네요. 엄청 놀라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게 진짜 다른가 그게 신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되기 전과 후가 많이 다른가. 왜냐면 그 말이 정말 저도 어렵거든요.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돼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화사가 될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아버지 말처럼 군대가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곡점. 네, 첫 번째 주인공을 보고 나니까 와 다음 주인공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번에 어떤 장병의 근황인가요? 자. 자, 다들 이 노래 기억하시죠? 저는 이 노래 하면은 한 커플밖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조서로요. 그리고 그 다음이 그 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 생각했던 그 커플 맞죠? 네, 맞습니다.
만난 지 47일 만에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낸 풋풋한 새내기 커플 사연이었는데요. 촬영 이후에 아주 큰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만나고 싶군해서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네. 이 커플이 사실 그때만 해도 서로 뭐 20문 20답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던 단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변화를 겪었다고 하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서 그런지 좀 혹시 안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된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아, 설마요. 자, 그럼 지금 빨리 만나러 가볼까요? 만나고 싶군. 모범 훈련병들한테 이제 부모님께 영상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걸 행사식으로 기획을 했는데 도 열심히 받고 있으니까 집에서 지금 생활하는 만큼 열심히. 진짜 놀랐다. 진짜 누나 안녕. 많이 놀랬지? 겨우 47일 만에 군대를 보내서 내가 싫어하는 남자 스타일은 금사빵. 마음을 쉽게 주고 누구나한테 잘해주면 진짜 매력이 진짜 1도 없는 것 같아. 곧 있을 우리 오빠의 결혼식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다, 미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아이고. 미안하다. 아, 지금 헤어지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7일 만에 군대를 보낸 곰씨입니다. 생군기 가족분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죠? 아, 그럼요. 저희 얘기를 수민 언니가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저희 영상을 남자친구한테 서프라이즈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귄 지 벌써 저희는 180일이 넘었어요. 대박. 야, 벌써. 편지로 많이 주고받았는데요. 편지를 이만큼 한 다발 많이 받았어요. 와. 길 가다가 꽃이 보이면은 꽃을 편지 야. 안에 같이 넣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대박이다. 웬일이니? 웬일이야. 6개 정도 받았어요. 이런 남자는 없겠죠? 없어요. 진사네요, 진사. 진짜 사랑. 진상이라고. 진상이라고 들었어요. 진사. 자랑하기 자랑쟁이네요.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저의 진심이 잘 전달이 돼서 남자친구한테 더 특별한 존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누나가 저희 부대로 이렇게 다녀와서 하면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같이 많이 먹고 또 부대 생활 같은 경우에는 누나랑 휴가 나가서 같이 시간 보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특급전사도 따고 하면서 저희 둘 사이 더욱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저희 커플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기억 남는 게 그 편지에 꽃 넣어주는 거 너무 로맨틱해요. 이거는 사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장면들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기억나는 게 저는 저 두 사람 47일 만에 뭐 서로에 대해서 아직 뭐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군대를 보내서 속으로 저 혼자 아휴 제 전역할 때쯤 되면 둘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속으로 걱정했었는데 그렇죠. 잘 만나고 있는 모습 보니까 괜한 걱정을 했다 싶네요. 네. 야, 대박인 게 여자친구를 자주 보고 싶어서 그 휴가증을 따려고 휴가 많이 나가려고 특급 전사를 벌써 따고 정말 기특합니다. 네, 정말 진정한 사랑꾼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 생각엔 둘 사이가 더욱 돈독해진 게 정말 만나고 싶은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훈훈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이번엔 원망이 가득 담긴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왜? 우리 그동안 훈훈하고 감동적인 사연밖에 없었는데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단 어떤 가족인지 보여드릴게요. 해보시겠습니다. 안녕.
애기 안녕. 누나 잘 지내지? 아, 누나들. 얘라들. 나 맨날 술 마시면서 지내. 나 영화 보면서 지내. 근데 편지가 2장밖에 안 왔더라? 2장밖에 안 왔더라? 아주 서운해. 술 먹고 집 들어올 때 전화하면은 너가 데리러 와줬는데 지금은 데리러 와줄 사람도 없어서 누나가 집을 아예 안 들어와. 내가 모르면 너가 이렇게 손 잡아줬었는데 지금은 잡아줄 사람. 충성! 그 소리 넌 맛있냐? 아빠도 먹고 싶다. 엄마가 밥도 안 차려줘가지고 자기랑 밥 남으면 싸워라. 두분 말뚝 박으세요. 갈게. 너를 사랑해. 작은 누나랑은 이제 장난을 많이 치고 큰 누나는 솔직히 너무 솔직히 사나워가지고 큰 누나랑 장난은 많이 못 칩니다. 밥은 여기가 더 잘 챙겨줍니다. 엄마는 항상 요걸 입에 달고 있어서 언제든지 먹을 각오가 있습니다. 술 마시면서 얘기 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역시. 이상입니다. 네, 기억이 나네요. 네. 가족이 모두 유쾌해서 보는 저희도 정말 기분이 좋아졌던 그런 가족이었죠. 또 나왔었지만 엄마 밥보다 군대 밥이 더 맛있다 그래서 네. 이제 빵빵 터지기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이상빈 장병이 마지막 영상 편지에서 아버지와 소주 한잔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휴가만 손꼽아 기다리셨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휴가 나와서는 친구들이랑만 놀다가 적었다는 거예요. 안 되죠. 왜 그랬어? 그래서 가족들이 분노의 마음을 담아 또 영상 편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애기 안녕. 상민아 잘 지내지? 너 어떻게 저번에 방송 나간 이후로 누나한테 아직도 편지 한 통도 안 쓰고 전화도 아직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눈앞에 아직 보이질 않니? 어떻게 된 거니 정말. 그리고 너 영상에서 누나한테 사왔다고 한 게 사실이야 정말? 누나 이렇게 여성스러운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정말. 그리고 상민아 누나가 저번 영상 때 술 먹고 집에 안 들어간다고 말했었는데 이번에 너가 휴가가 그렇게 긴데도 집에 엄청 안 들어오더라고. 누나가 딱 한 번 기억나는 모습은 너가 술 먹고 누나 앞에서 춤을 이렇게 춘 거밖에 기억이 안 나. 얼른 집에 좀 잘 들어오렴 휴가 때. 누나 너 휴가 때 너 얼굴 보려고 기다렸는데 너 군화만 3일 동안 봤어. 너 얼굴은 한 번도 못 봤구나. 그리고 군생활 받으면서 힘들고 외로울 텐데 이쁜 두 누나들을 보면서 힘을 내길 바래. 진짜 유쾌하다. 그리고 한 번 더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준 행군기 MC 네 분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김대희 개그맨님, 저희 가족은 매주 일요일마다 개그 프로그램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개그우먼 할 수 있게 좀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슬리피 오빠, 저는 오빠 뮤비 속 여주인공으로 한번 싸주세요. 그리고 상민이 소개해준 수민 씨,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너무나 좋은 그 노래. 저희 노래를. 애기야, 엄마는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구나. 군대 생활이 얼마나 재밌으면 연락도 한 번 안 하냐? 서운하다 정말. 되게 진지하신데. 그리고 공개적으로 엄마 뭐 밥 안 차려준다, 욕을 달고 산다. 정말 창피해서 엄마는 요 밖도 못 나가겠어. 그래도 우리 아들 저번에 왔을 때 살이 통통하게 오른 거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 밥 잘 먹고 군대 생활 잘 하리라 믿고 엄마는 안심하고 장사 열심히 할게. 돈 많이 벌을게. 사랑해 애기. 이상빈 아빠인데 휴가 나오면 뭐 당구 치고 소주 한잔 하면서만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네. 난 휴가 나온 건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붓겠다더라. 응? 나중에 오면 꼭 술을 한 잔 사던가 아니면 당근 쳐서 이겨서 뺏어 먹던가 해라. 엄마도 너 얼굴 못 봐가지고 서운해하더라. 맛있는 것도 많이 해놨는데 하나도 못 먹고 갔지? 다음에 오면 안 해놓게 이제는. 알았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사랑해 그래야지. 사랑해. 기분 좋은 가족이죠. 이상빈 일병 지금 보고 계시죠? 지금 가족들이 특히 어머니 아버지가 애타게 찾고 있어요. 다음 휴가 나오면 가족들하고 좀 시간 좀 많이 보내고 들어가요. 근데 충분히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유쾌한 가족들인데 네. 저 누나들 저 네. 한 분은 또 지금 개그맨을 꿈꾸고 있다고 해서 조만간 또 방송국에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닌가. 김민 씨가 보기엔 어때요? 저는 지금 이 화면상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제일 첫째 큰언니가 누나가 감이 있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야. 자, 이렇게 드디어 만나고 싶은 총결산이 모두 끝났습니다. 만나고 싶군의 마지막 영상 편지는 그동안 수고해준 우리 수민 씨가 대표로 우리 60만 국군 장병들에게 남기는 거 어때요? 네. 정말 저는 마음 같아서는 60만 국군 장병들의 모든 사연을 전달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또 사연을 신청해주신 많은 장병분들 감사드리고요. 행군길 통해서 저도 많은 장병분들의 사연도 듣고 훈훈하고 울고 웃고 했던 시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만나고 싶군에 참여해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 장병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자,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운기는 언제나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원 생활을 위한 행복이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활력소가 되어드릴게요. 자, 경례 행군!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 더치페이 하자 해놓고 돈 안 보내주는 사람. 비 오는 날, 운치 있게 녹색 소주를 마셔라. 어째? 이게 있어 보이네. 연애 끝낸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다르게 보고야 속이 우러냈냐. 음악에 있어서는 약간 그래도